한 명의 꼰대가 10명의 일잘러를 내친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대표되는 꼰대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꼰대는 텔레비전, 신문,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때론 웃기게, 때로는 심각하게 묘사되며 여러 밈을 만들어냈다. 나 또한 신문에 실린 꼰대 테스트를 손에 땀을 쥐어가며 해본 적이 있다. 재미로 시작한 테스트였지만 체크리스트를 읽다 마주한 뜻밖의 관점들에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도 했다. 꼰대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만큼 꼰대라고 칭할 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존재가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 때문이다. 한마디로 꼰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제적 존재이다. 특히 회사에서 만난 꼰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요주의 대상이다.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회사의 꼰대는 가볍게 웃어넘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꼰대들을 피하기 위해 퇴사까지 불사한다. 한 기업의 CEO가 내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신규 사업을 위해 IT 계열의 젊은 인재가 절실한데 애써 영입한 인재들이 2달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다는 것이다. 연봉은 물론 업무 환경, 복지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데도 그들을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규 사업의 성장 전략이나 연봉 정책을 손봐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누가 젊은 인재를 관리했는지 물었다. 신규 팀의 관리자급 인재를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전략기획팀 실장이 맡고 있었다. 해당 실장은 전통적인 방식의 강직하고 수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나는 하루빨리 전문 관리자를 영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직원이 그 팀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그 관리자의 성향이 밀레니얼 세대로 구성된 팀의 인재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난 후 그 CEO는 신속하게 관리자를 영입했고 신규 팀의 인재 유실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5% 인재, 스마트 피플을 확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지금은 인재 전쟁의 시대다. 시대를 선도할 5%의 스마트 피플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밀레니얼 인재들의 퇴사 욕구를 끌어오르게 하는 걸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주목할 요소는 바로 꼰대 문화다. 꼰대 문화로 인해 밀레니얼 인재들은 첫째, 자신들의 워라밸이 훼손된다고 느끼며 둘째,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또한 그러한 문화로 인해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먼저 워라밸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꾸준히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다. 워라밸은 일찍이 급여 수준, 안정성, 성장 가능성 등의 요소들을 제치고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앞으로도 워라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서는 워라밸의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휴가와 퇴근을 들 수 있다.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비합리적인 이유로 휴가를 반려하거나 아예 쓰지 못하게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가. 또는 정시에 퇴근하거나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직원을 비난하는 문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문화는 밀레니얼 인재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서는 부서별로 소통이 단절된 채로 각각 고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정보의 이동을 느리게 만들며 의사결정을 지체시킨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 추진과 같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지연되기 일쑤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진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야근, 과도한 서류 작업 등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문화가 조성된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들에게는 이러한 문화 자체가 걸림돌이다. 마지막으로 상하 위계 질서 중심의 수직적 조직 문화 아래 획일화된 업무 방식은 구성원들을 규격화된 부품과도 같이 취급한다. 밀레니얼 인재들은 그러한 부품이 되기보다 혁신의 주체로서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한다. 제대로 된 수평적 문화를 도입하는 방법. 위와 같은 이유로 떠나는 밀레니얼 인재, 스마트 피플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수평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직급을 없애고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반말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문화를 바꾸는 일이 단순히 상부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몇 가지 규칙만으로 단번에 수평적 조직 문화에 맞는 인재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단계적으로 수평적인 조직에 알맞은 인재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성향과 조직 문화, 일문화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스마트 오피스 도입의 목적이 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사람의 변화를 신속하고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것이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한 번에 이루려는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업의 조직 문화 전체를 조망하는 동시에 부서별 특성을 파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현재의 사무 환경을 분석해야 한다. 현재 상태를 분석하면 그동안 익숙해서 몰랐던 여러 가지 장단점이 보일 것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오피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한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는 서열 중심의 자리 탈피, 조직별 구분 없는 공간 통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큰 축으로 해야 한다. 위계 질서 위주의 수직적 조직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리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내 자리의 위치와 크기, 지원하는 시설에 의해 건의와 책임의 의미가 달라진다. 서열 중심으로 한다면 팀장부터 창가의 밝은 자리를 차지한다. 임원이 되면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주어지고 직위에 따라 비서진, 전용 회의실도 가지게 된다. 그런 대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열 중심의 자리 배치에서는 수평적인 문화가 움트기 어렵다. 관리자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일까? 단연 모든 구성원이 한눈에 보이는 일명 상석이다. 조직원들에게 바로바로 지시할 수 있어서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 배치에서 관리는 감시가 되기 십상이다. 일방적인 소통이 주를 이루는 환경에서는 감시당하는 쪽이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급의 높낮이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수평적 자리 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평적 자리 배치는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되고 가치를 부여하며 창의성을 자극하는 매우 민주적인 구조이다. 수평적 자리 배치를 위해 자율자석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직적이고 유연하지 않은 조직 문화에서는 각 부서와 팀들이 폐쇄적이며 서로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각 부서와
팀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서로 소통하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서로 경쟁하고, 더욱 심하게는 같은 부서라도 어느 임원의 라인인가에 따라 소통을 꺼리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일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이를 방지하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철저히 구분하는 기존의 공간 배치에서 벗어나 모든 조직이 협업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이 필요하다. 층별로 구분하던 기존의 공간 구성을 없애고 구분 없이 전 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